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연초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정의나 미안의 태그를 달면서 가엾고 불쌍한 한 어린 생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요즘 접하는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로 우리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대표적 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의 방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그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5월 첫 번째로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된 후부터 넉 달 동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지켜봤다는 것은 과장일 것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들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절차대로 처리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자가 홀트 아동복지회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비난 의도를 갖고 또 그렇게 기사를 썼을 수도 있지만, 사건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홀트 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정의나 미안해라는 게시물을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떤 요구에 의해서 내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들이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기관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척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역량보다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적 업무 평가 기준에 의존하는 시스템 속에서 사회복지 본연의 중요성을 더더욱 강조하는 이 실무자들이 질적 업무 수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들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더 필요해 보이고 또 뭔가 더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칙대로 주어진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자면 사회복지 사각지대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실은 구조적인 그런 어떤 문제이죠. 또 한 가지는 항상 지적되어 오는 인력 부족 현상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중한 업무량과 소진 등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종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중요한 변화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어린 생명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아이의 생명만큼은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방해 문제는 홀트 아동복지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홀트 아동복지회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공무원분들을 싸잡아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화섭 양천경찰서 서장은 정의 사건에 대해서 자성중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성 많이 하고 책임 많이 지면 아이가 살아 돌아옵니까? 이것은 그냥 저는 근본적인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보여주는 서장의 말이 함께 보도되었죠. 이 서장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던 상황이라서 부모와 영아를 분리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당시 현장 인력의 고충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행 관련 규정과 제도를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대응의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에 아동을 잠깐만 방치해도 분리 조치하도록 제도화된 것으로 안다며, 반면 국내에는 분리 조치와 관련해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화섭 서장은 정인양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이 소극적으로 그리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저는 사실 놀라고 분노하기보다는 정말 이 경찰 공무원들이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또 이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일부분
일부 공무원들이 정말 불변하는 이 무사안이란 태도가 다시 확인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고 그 결과로 일선에서 원활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최근에 접한 제 부모님의 경험은 그것이 단지 법 규정이나 제도의 미비라기보다는 경찰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권위의식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상부에 보고하고 그 개선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하죠. 귀찮으니까요. 현재 업무도 엄청난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뭐 그런다고 월급 더 나오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뻔한 우리들도 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당신네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월급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생활이 좀 더 나아지도록 고민하고 애써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부모님의 황당한 경험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세월호 사건 희생자 가족 상담센터를 제주에 만들기 위한 일에 자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저는 실무진들의 고충과 간접적으로 접했던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가장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유가족 및 피해자 심리 상담 센터에 대해서 사사건건 관련 법 규정을 탓하면서 비협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법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월호 사고 같은 비극이 우리 역사에 또 있었습니까?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승객이 담당자들의, 관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 목숨 잃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이제 그 생존자들과 유가족을 위한 상담센터 만들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좀 부다듬으려 하는데 관련 법규를 운운합니까? 어디서 기존 관련 법규를 찾습니까? 물론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자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마음대로 일 처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과연 해당 공무원들이 가족이 희생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면 그렇게 일 처리를 늑장 부리면서 갑질을 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공무원들과 일을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정말 화가 치미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 공무원이지 말입니다. 대부분은 정말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아는 사회복지 관련직 공무를 수행하는 선후배들을 봐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그 일부 극소수, 절대 일 안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죽어도 규정 없는 건 못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덕분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책임 소재에서는 자유롭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세월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당신들 가족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여유롭게 규정 운운할 수 있을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겪은 일을 말씀드려 볼까요? 이웃집과 사소한 일로 경찰 공무원이 저희 집 방문해서 제 부친의 신원 확인하고 내용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제 부모님께서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저는 제 부모님의 진술을 들은 것이니 모든 것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분명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아버지 뻘 되는 민원인이 매우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그 경찰 공무원의 멍멍 갑질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상대는 70대 고령의 민원인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항상 주의를 갖고 살펴야 하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버릇 열나 없는 싸가지 경찰 공무원이 제 부모님께 갑질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라도 쓰러지시면 그땐 어쩔 건데요.
병실에 꽃다발 들고 찾아와서 사과하고 봉투 한 장 내밀고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럴 건가요? 양천경찰서장의 말과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찰들의 태도가 또 사고가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경찰들이 업무 관련된 뉴스들이 종종 포털에 뜨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못된 짓은 그나마 국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앞으로 대폭 확대될 경찰권이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환점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하고 경찰권 조정 확대한다면 경찰도 개혁해야 한다고 청와대 청원이 올라올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경찰 공무원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어디 70대 부부 사는 집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고압적인 태도로 난리칩니까? 와, 오늘은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정의나 미안해를 넣은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등장했다네요. 물론 법적으로야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위에서 보면 요즘 무조건 모든 사회적 관계를 법으로 정리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결코 윤리나 도덕을 앞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아이가 방임받고 상처받다가 생명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 아이의 이름을 넣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추모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심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축복이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구성원이 되어가시는 어르신들. 모두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회 구성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찰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여러분, 제발 국민들 좀 먼저 생각하시고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